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꿀팁남 TV의 꿀려 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꿀남 길건우입니다. 오늘 증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증자, 증좌 저는 이 단어들이 좀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그냥 네. 이렇게 풀어서 해석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증자란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거. 그다음에 증좌란 계좌수를 증가시키는 거. 네. 그러니까 주식에서 얘기하는 건 증자가 맞고요. 이게 증자라는 건 뭐냐면 주식을 새로 발행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새로 발행한 걸 가지고 자본금을 늘리는 거고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유상증자, 무상증자. 정말 많이 들어봤죠. 네. 그래갖고 이제 주식을 말 그대로 돈 주고 판다. 그러면 유상증자. 공짜로 준다. 네. 무상증자. 돈 주고 받는 게 좋아요? 공짜로 주는 게 좋아요? 공짜가 좋죠. 그러니까 무상증자 한다 그러면 주식이 엄청 강하게 올라가더라고요. 맞아요. 주가가요. 네네.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솔직히 얘기하면 무상증자라고 해서 무조건 호재는 아니에요. 또 유상증자라고 또 무조건 악재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증자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이거에 따라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 한번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증자를 네.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뭐예요? 증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저희가 오늘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볼 건데 증자를 도대체 왜 하냐? 그러니까 why? 네, 두 번째 유상증자는 뭐고 무상증자는 뭐냐? 네. 네, 그다음에 증자를 했어. 그럼 주가가 어떻게 바뀌냐에 네.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방금 이제 얘기한 것처럼 증자를 도대체 왜 하는 거야? 그럼 말 그대로 돈이 필요해서요. 그 기업이 돈이 필요해서요? 돈이 필요해서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얼마 전에 SK 바이오팜 기억나세요? 네. 네, 저희가 이제 꿀람에서도 이제 저희가 SK 바이오팜을 얘기했는데 기업 공개라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판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이제 뭔가 뭐 투자를 더 한다거나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다음 이 외에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네. 아니면 채권을 발행하거나 아니면 증자를 하거나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IPO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상장을 해버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쉽지 않죠. 그쵸. 쉽지가 네. 않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다른 일반 기업 자체가 상장을 했어. 근데 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럴 때는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됩니다. 근데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나가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채권을 발행해도 돼요. 근데 채권도 이자가 나가죠. 이자가 나가죠. 그리고 만기가 되면 상환해야죠. 근데 증자는 이자도 없어요. 그래서 증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증자를 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증자라고 해봤자 이제 주식 수가 늘어난 거니까 뭐 배당금 조금 늘어나는 정도? 네. 네, 이 정도 말고는 책임질 게 없어. 근데 주식 수가 늘어난다라는 게 기존 주주들은 사실 이 그러니까 지분 가치가 좀 훼손된다 이렇게 맞아요.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손해를 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비율로 따진다라면 네네. 전체 개수가 많아졌으니까 분모가 많아졌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분자는 똑같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얼마 전에 대한항공 얼마 전에 유상증자 진행을 했죠. 네. 유상증자라고 해서 정말 이슈도 많이 됐어요. 근데 정확하게 따지면 대한항공은 두 가지를 했습니다. 네. 채권도 발행했고요. 전환사채. 전환사채 네. 12 발행했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신주 인수권부 전환사채도 발행했고 유상증자도 했어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유상증자를 한 이유가 여러 가지를 보면 이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는 악재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네. 네. 근데 악재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야 은행에 대출 받고 채권 하면 되는데 왜? 왜 굳이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굳이? 라고 했는데 이번에 대한항공 어땠어요? 완전 대박 났잖아요. 정말 대박 네. 났어요. 왜냐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실권주라고 해요. 원래는 이제 우리 사주 조합이랑 일반적으로 먼저 공모를 했어요. 네. 해서 줄 거 주고 남은 거를 실권주라고 하는데 이 실권주를 일반 공모한 거예요. IPO처럼. 네. 일반 공모를 했는데 이 청약 경쟁률이 무려 124.52대 1. 4조 8천억 원이 몰렸다 그러네요. 네, 실질적으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몰린 오,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솔직히 얘기하면 어려운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뭐 유상증자, 무상증자는 그래도 들어봤고 네네. 사실 전환사채라든지 네네네. 맞아요. 너무 어렵네요. 실권주 네.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우선은 유상증자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거는 저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돈 주고 파냐? 공짜로 주냐? 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재산이 증가했다. 자본이 증가하면 유상증자. 실질적인 자본 증가가 없으면 무상증자. 라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말 그대로 신주를 판다라고 했어요. 네. 근데 이 신주를 발행할 때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주주 배정 방식.
주주 배정 네. 방식.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일반 공모 방식. 네. 그다음에 제3자 배정 방식. 다 많이 들어봤던. 들어는 네. 봤죠. 자, 그럼 주주 배정 방식이 뭘까요? 주주를 배정해서 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던 저한테 질문했던 게 여기에 이제 부합이 되는 거예요. 네. 왜냐면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동일한데 전체 개수가 늘어나면 손해를 보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게 궁금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주주에게 주는 거예요. 주는데 이 주는 게 뭐냐면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먼저 우리 이렇게 신주 발행할 건데 너 더 살래? 미리 이야기를 해주는 미리 거예요? 얘기를 해줘요. 네. 왜냐면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배신이야. 내 손해고. 그래. 네. 그래서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집으로 종이 같은 게 날아갑니다. 투자 설명서라고 해서 우리 신주 인수권부에 해서 이렇게 할 건데 네. 너 살 거야? 이런 걸 보내요. 그리고 여기에서 남아. 그러면 일반적으로 일반 공모, 아까 대한항공 한 게 똑같은 거예요. 4조 8천억 원 몰렸다는 게 일반 그쵸. 공모로 몰렸다는 이제 거구나. 이때 배정을 했는데 남았어. 네. 이걸 실권주라고 합니다. 이 실권주를 일반 공모를 한 건데 4조 8천억 원이 몰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주주 배정 방식, 일반 공모 방식. 일반 공모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IPO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일반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할 건데 니네 청약해.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제3자 배정. 이제 실권주에서 그러면은 제3자 배정으로.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제3자 배정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누가 인수를 한대요. 예를 들면 제3자 배정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투자를 받아서 그 주식을 누구한테 파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3자 배정 방식.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한항공의 예를 들어서 일반 공모 방식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주주 배정. 먼저 하고 남는 거를 일반 공모하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유상증자 알아봤으니까 무상증자 우리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무상증자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앞에서 설명 한번 해줬죠. 무상증자가 뭐라고요? 돈을 받지 않고 하는 증자.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공짜로 주식을 준대요. 네네. 왜 공짜로 줘? 그러니까 그 솔직히 공짜라는 건 없잖아요. 우리가 꿀라면서 늘 이제 말하듯이 세상에 공짜는? 공짜가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맞아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무상증자는 회사의 입장에서 무상증자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왜요? 크게 보면 자산이라는 뜻이 있고요. 자본이라는 뜻이 있어요. 네. 자산은 내 돈과 부채가 합한 거고 정확해요. 그때 배웠죠. 우리. 맞아요. 네. 그럼 자본은 뭐냐면 내가 일반적으로 이제 회사를 만들 때 자본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재무제표상에 볼 때도 자본금이라고 나와요. 네. 이 자본금이랑 잉여금. 잉여금.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배당을 그렇게 많이 안 주죠. 네. 원래대로 하면 주식을 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최대주주. 최대주주. 그 최대주는 대부분 대표. 회사 실소유주. 네. 그러면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당을 다 해주면 돼요. 네네네. 근데 이 배당에도 제한이 있어. 다 못 줘. 그러니까 어차피 쌓아놔야 돼요. 이거 쌓아놓기만 하면 뭐 이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풀어야죠. 맞죠. 그거를 이렇게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이제 자사주 매각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줄어드는 거니까 그 반대로 늘리는 거예요. 그럼 이 늘릴 때 나타나는 효과들이 많아. 주가가 상승을 하고 이런 것도 그 방금 효과라고 이제 볼 수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내면을 보면 이거예요. 네. 얘네들 이렇게 쌓아놓은 돈이 많았나? 장사가 잘 됐나? 왜냐면 남들은 유상증자 돈 네. 주고 파는데 이거 공짜로 주는 거면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맞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무상증자 한다 그랬을 때 관련 그 무상증자 한다는 기업들 엄청 올랐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엄청 올랐는데 반대로 오르자마자 바로 떨어진 기업들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무상증자의 이유가 너무 많거든. 뭐 이미지 제고도 있고 정말 잉여 자금을 자본금으로 돌리는 것도 있고 네. 주주 환원 정책 때문에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네. 이 무상증자가 좋냐 나쁘냐를 따질 수 있어요. 공짜라고 다 좋은 건? 아니다. 그럼요. 그러면은 이제 네. 증자 후에 주가 흐름도 좀 계속 체크를 해봐야겠어요. 바로 뭐 이런 이슈 있을 때마다 들어가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맞아요. 왜 그러냐면 뭐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제 뭐 이 뉴스를 검색을 해보니까 네. 무상증자하는 10개 기업들 중에 요즘엔 특히 증자를 많이 해요. 유상이건 무상이건. 정말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조금 힘들잖아요. 대한항공도 그래서, 하는 예. 이유가 뭐 무급이다.
유동성 무급휴직이다. 그러니까 확보를 맞아요. 위해서 하는 확보를 거죠. 위해서 하는 네. 건데 대한항공이 올랐던 이유는 하나예요. 원래 대부분은 유상증자를 하면 악재예요. 야, 니네가 얼마나 돈이 없으면 돈 주고 파냐. 돈 주고 팔아? 왜 빌려? 야, 빌려도 되잖아. 네. 그럼 이자 줄 돈도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악재고 무상은 야, 돈이 많아서 하는 거야. 호재였는데 네. 반대인 경우도 정말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생각이 어때요? 국적사죠. 네. 망할 것 같아요? 안 망할 것 같아요. 뭐 100% 정답은 그러니까 없겠지만 힘들어질 수는 있죠. 지금도 힘드니까. 맞아요. 근데 네. 망하지는 않을 것 맞아. 같은. 그 많은 항공 노선을 어떻게 갑자기 네. 누가 대체를 그러니까요. 하겠어요. 네. 그래서 일반 공모를 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몰린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일반 공모를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가 흐름 자체가 더 좋아지는 경우도 많아요. 있어요. 네. 근데 무상증자를 그냥 숫자 노름으로 하시는 회사들도 있어. 그러니까 무상증자 했다고 무조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는 자본금 좋아질 증가가 수도 있네요. 없으니까. 네. 그렇죠.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정확하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에 공장에 투자를 해요. 설비를 늘리려고 해요. 요즘에 이제 뭐 반도체나 네. 여러 가지들의 이제 설비를 많이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유상증자를 하는 거야. 그 설비 투자의 명목으로. 악재일까요, 호재일까요? 호재인 것 같은데요. 호재. 이거는 반반. 반반. 왜냐면 잘못된 투자면. 어, 그쵸. 왜냐면 우리가 투자라는 걸 다 잘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근데 이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뭐 전반적으로 요즘에는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좋으니까 좀 늘리기도 하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맞아. 거니까요. 그렇죠. 네. 쓰잘데가 없는 투자 말고 정말 앞으로 네. 가능성이 있는데 투자를 한다 그러면 호재. 음. 근데 쓸데없는 거야 이거. 악재. 네. 그러니까 전 설비 투자라 그래서 그렇죠. 이거는 나중에 좋아지겠다. 맞아요. 그러면 호재. 그러니까 관건은 내용 확인이라는 거겠네요. 필수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 증자라는 건 공시실에 나와요. 근데 각 회사 공시실을 다 보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전자공시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전자공시 시스템 검색하면 다 나와요? 나옵니다. 네. 거기 들어가서 일반적으로 증자, 그 다음에 줄이는 게 뭔지 알죠? 감자. 감자. 늘리는 거 증자, 감소시키는 거 오, 감자. 감자. 네. 이런 내용들도 다 나옵니다. 감자라는 단어를 저도 네. 몇 번 봤는데 이게 네. 무슨 뜻이지? 이랬거든요. 저 감자 좋아합니다. 감자. 저는 고구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도 네. 공시실을 다 봐야 되니까 한 네. 번에 볼 수 있는 게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고 이 자체가 유상증자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거 아니고 무상증자라고 무조건 좋은 거 아니니까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공시 시스템에서 내용을 꼭 확인해 보고 따라가라. 라는 말을 꼭 하고 오늘의 제일 꿀팁은 이거예요. 네. 내용 보고 투자하자. 네. 저는 정말 그냥 무상증자 하면 사면 좋겠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진짜 큰 코 다칠 정말 수도 큰 코를 있겠다라는 다칠 수 생각이 있습니다. 듭니다. 맞아요. 내용을 꼭 확인해 보는 걸로 해보고요. 그 확인을 하려면 전자 공시 공시 시스템. 네, 검색해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의 꿀팁남 TV에서는 정말 요즘 핫하게 거론되고 있는 증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핫한 주제 들고 나오실 저희는 거죠? 뭐 항상 핫하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